자, 우리 112회입니다. 112회. 회사 이름은 시환산업이에요. 회사 이름은 시환산업. 자,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분계를 먼저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 프린트에다가 분계를 천천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자, 날짜는 6월 12일 날짜입니다. 날짜는 6월 12일.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주식 5,000주를 일주당 2,000원에 매입하였다. 단기 매매 증권이래요. 차면에 단기 매매 증권. 5,000주 곱하기 2,000원 이렇게 하면은 1,000만원 나온단 말이에요. 1,000만원. 단기 매매 증권이 1,000만원. 1,000만원.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가 들었습니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요. 얘는 수수료 비용 이렇게. 수수료 비용이 1,000만원에 몇 퍼센트래요? 1%니까는 1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요 수수료 비용은 984번입니다.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영업의 비용 코드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식 사는 게 우리가 하는 게 거기 위에 봐봐요. 시원산업은 전자제품의 제조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라고 나와 있죠. 제조업체에서 주식 사는 게 영업활동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 코드, 영업의 비용 코드를 써줘야 되는데 그 코드 번호가 984번입니다. 우리 전산세무 2급에서 984번의 수수료 비용을 쓰는 거는 단기 매매 증권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영업의 비용. 대변에는 모두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10,01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9일 날짜죠. 7월 9일 5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300만원과 지방소득세 3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월급 줄 때 세금 떼는 거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예수금이라고 하죠. 결론이 예수금 납부를 하는 거야. 차변에 예수금. 차변에 예수금의 금액이 330만원이고요. 33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납부를 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33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급 줄 때 세금 뗀 거 갖다 납부를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21일 날짜예요. 7월 21일 대주주로부터 업무용 토지 3억 5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어요. 같은 날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를 했고요.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계 하나로 하는 얘기죠. 토지를 기증받았으니까 차변에 토지가 오면 되겠죠. 차변의 토지 금액은 취득세 포함해서 3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취득세 포함해서 3억 7천. 대변에는 무상으로 기증받은 건 뭐라고 할까요?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말을 써요. 공짜로 받은 거는 자산 수중 이익이 됩니다. 금액은 자산 수중 이익의 금액은 3억 5천.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납부를 하였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보통예금이 2천만원. 보통예금 2천만원. 9월 20 날짜 보겠습니다. 9월 20. 액면금액 3,500만원의 사채를 3,410만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죠. 돈이 들어왔잖아, 그치? 차변에 보통예금이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3,410만원이 들어왔어요. 차변에 보통예금이 3,410만원. 대변에는 뭘 발행한 거야? 4차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사채가 가시면 돼요. 대변에 사채 금액은 3,500. 사채 3,500만원. 자, 여러분 그러면 3,500만원짜리 발행하고 돈이 3,410만원밖에 안 들어왔죠, 그쵸? 자,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뭐가 들리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금액은 9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채라는 게 돈을 빌려올 때 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은 3,410만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90,
대변의 사채가 3,500만 원이 되죠. 10월 21일 날짜입니다. 10월 21일. 자, 전기에 발생한 주식회사 도담의 외상 매출금 10만 달러를 회수하고 즉시 원화로 환가를 해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돈 들어왔죠?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차면에 보통예금 얼마 들어왔을까? 여러분 10만 달러 곱하기 오늘 돈 받을 때 환율이 얼마예요? 1250원이죠. 그쵸? 그러면 1억 2,500만 원 들어왔네요. 1억 2,500. 10만 달러 곱하기 해서 1억 2,500이고요.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받았으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10만 달러 곱하기 작년 말의 환율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150원 나와 있죠. 그러면은 1억 1,500만 원이죠. 그럼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돈을 더 많이 받았잖아, 그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작년 말에 외상 매출금 환율로 환산한 게 1억 1,500인데 오늘 돈 받을 때 환율이 1,250원이니까는 1억 2,500만 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입니다. 이런 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외환 차익이다라는 말을 써요. 외환 차익. 이렇게. 외환 차익. 1억 1,500만 원 빼주시면 1,000만 원이 되겠죠. 외환 차익이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반드시 외상 매출금에 거래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반전표 지금 5문제를 풀어봤는데 일반전표 수준은 전산학이 1급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히 풀으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외화 환산할 때, 외화 대금을 회수할 때는 돈을 벌면 외환 차익, 반대는 뭘까요? 외환 차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한번 볼까요? 7월 2일 날짜. 자, 메인 매출 전표 7월 2일 날짜입니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주요 부품을 교체하고, 자, 내용연수 연장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부가세 포함해서 1,650만 원을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종이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밑줄 쳐보세요. 뭐 종이를 받든 전자를 받든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51번의 과세라고 합니다. 51번의 과세고요. 분계는 카드를 제외하고 그냥 혼합으로 통일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혼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는 자본적 지출이래요. 자본적 지출, 기계장치로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기계장치 1,500만 원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여러분들 부가세 포함해서 1,650만 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VAT 대급금이 부가세 대급금 150, 부가세 대급금 150이고요. 대변에 대금 결제는 모두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이 가면 돼요.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을 하면 당좌 예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니까 수선비가 아니라 만약에 수익적 지출을 처리해라 라고 나오면 뭐 수선비가 되는 거고요. 얘는 자본적 지출을 해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기계장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월 24일입니다. 7월 24일. 자, 마케팅 부서 직원의 야식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과세형은 61번의 현금 과세예요. 과세형은 61번의 현금 과세고 분계는 카드가 아니면 죄다 혼합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합. 자, 분계 한번 해볼까요? 마케팅 직원의 그죠? 야식비니까 복리 후생비가 됩니다. 복리 후생비가 나와야 되겠죠? 부가세 대급금이다. 금액은 영수증을 받더니 얼마예요? 8만 원. 복리후생비 8만 원, 부가세 대급금이 8,000원 이렇게. 대변에 대금 결제는 뭘 가졌다고 나와 있어요? 대금 결제는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88,000원 분기를 해주시면 돼요. 차번에 복리후생비 8만 원,
부가세 대입금 8,000원 때문에 현금이 88,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1일 날짜 분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월 1일. 자, 제품의 영업관리를 위해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밑줄 쳐봐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밑줄 치시고, 세 번째 줄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밑줄 치시고, 그러면 과세 유형이 뭐가 되는 거죠? 54번의 불공입니다. 과세 유형은 54번의 불공이 되는 거예요. 54번의 불공. 그리고 분계는 혼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별에 차량 운반구가 오면 되겠죠? 차별에 차량 운반구 불공제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2,750만원. 차별에 차량 운반구 2,750만원. 2,750만원. 대변에 300만원은 뭘로 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300만원이 가면 되겠죠. 대변에 보통예금이 300만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가 될까요?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미지급금 2,450만원입니다. 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처리하는 과세형은 54번의 불공이고요. 차량 운반구 보통예금 미지급금. 자, 그리고 8월 17일 날짜입니다. 8월 17일 제품을 2,000개를 개당 2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밑줄 쳐볼까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밑줄 쳐주시고요. 11번의 과세가 됩니다. 11번의 과세 역시 혼합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분계는 대변에 제품 매출의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지? 4천만원. 대변에 제품 매출. 대변에 제품 매출의 금액이 4천만원입니다. VAT 예수금이 얼마가 되느냐면 400만원이 되는 거죠. VAT 예수금이 400만원. 대금 중 공급가액의 30%는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공급가액이 4천만원이죠. 4천만원에 30%면 1200만원이에요. 보통예금이 1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 금액은 4,000에서 1,200에 2,800, 3,200이네요. 3,200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 3,200만원. 자, 11월 30 날짜입니다. 11월 30 미국의 제품 6만 달러를 직수출했습니다. 여러분 직수출할 때 밑줄 치시고 직수출하면 과세 유형이 몇 번이 되느냐면 16번의 수출이 되는 거죠. 16번의 수출 혼합입니다. 16번의 수출 혼합. 자,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 자, 몇 달러를 수출했다고 나와 있어요? 6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수출 신고일은 X 표시하세요. 필요가 없어요. 수출 신고일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우리 분계할 때는 선적일로 가져야 돼요. 선적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11월 30. 그럼 11월 30 날짜의 환율 1,310원입니다. 1,310원. 얼마죠? 그러면은 6만 달러 곱하기 1,310원 하면 얼마야? 7,860만 원. 차변에 3만 달러는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11월 5일 날짜 환율도 필요 없어요. X. 미래 환율이잖아, 그치? 미래 환율이니까 그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선적일의 환율만 갖고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3만 달러 곱하기 선적일 환율이 1,31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 나오죠? 3,93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12월 5일에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죠? 외상 매출금이에요. 외상 매출금 똑같이 3,930만 원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 수출 신고일의 환율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선적일의 환율. 그리고 12월 5일은 미래잖아요. 그쵸? 미래 환율이 어떻게 변동이 될 줄 알고,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함정이니까 필요 없으니까 X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오로지 선적일의 환율만 갖고 그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 전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반 전표 첫 번째 날짜가 몇 월 며칠이냐면 6월 12일이죠. 6월 12일 날짜에 들어가시면 돼요. 6월 12일 날짜에 들어가셔서 차변에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그랬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거래처가 입력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거 어느 회사의 주식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래처가 있으면 입력하라고 합니다. 단타를 쳤더니 나오죠? 그러면 거래처 입력하는 게 실무적으로 훨씬 더 보탬이 되니까 시험 채점에는 뭐 단기 매매 증권에는 반영이 안 돼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거래처를 집어넣어라. 자, 금액은 얼마죠?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차변에 자, 수수료 비용을 쳐보시면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984번에 수수료 비용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거래처 수익과 비용에는 집어넣지 마세요. 수익과 비용에는 일반적으로 집어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1,01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